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그 장기요양 기본 계획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 5년마다 한 번씩 현재 장기요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이 제 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2027년에 걸쳐서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질지 그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4가지 카테고리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한 100페이지 정도에 걸친 굉장히 좀 두꺼운 서류인데 그것 중에 이제 요점만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이 집에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로는 재가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이 재가 등급을 받으신 3, 4, 5등급 어르신들 위주였다면 실제로는 1, 2등급인데도 집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 2등급 어르신들이 좀 중증 어르신들인데 사실은 그 돌봄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가시지 않는 이상은 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급여를 확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인상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기적인 방문 외에 어르신들이 좀 위중해질 때, 갑자기 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해질 때 이렇게 긴급 방문, 수시 방문을 좀 허용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1, 2등급 어르신들은 와상이고 좀 이렇게 욕창을 예방하거나 기저귀 케어를 한다던가 하는 면에서 손이 더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1, 2등급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가산 수가를 주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가에서 집에서 충분히 잘 계실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서비스가 조금 더 확장된다고 하는데요. 문턱을 제거한다든지 미끄럼 방지 같은 것들의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좀 지원 서비스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는 부분에서도 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처럼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이 전국적으로 한 28개소가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 특히 1, 2, 3, 4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팀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을 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인데요. 현재는 28개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제 향후 차츰차츰 늘려서 나중에는 이제 시군구별로 하나씩은 재택의료센터가 있도록 배치를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이렇게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 역시 방문간호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등급이 나온 어르신들 중에 간호처치나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는 원래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에서 별도로 방문 간호를 한번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필요에 대한 평가, 판단 없이 1, 2등급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간호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허용을 해준다라고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방문 간호를 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문 간호 지시서가 6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워낙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방문 간호까지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이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서 서류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 체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치매가족 휴가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을 좀 단기 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도가 9일 정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12일로 늘리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좀 길게 방문할 수 있는 그 종일 방문 요양에 대해서도 보통 1년에 18번이었다면 24번으로 늘리는 것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휴가제라 그래서
중에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마련되어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가 장기요양가족 휴가제로 개편이 되면서 꼭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증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에게도 이 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조금 더 확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센터도 좀 확대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결국 가족들 개개별로 다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좀 돌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빈틈없이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에 진입하기 전에 잘 관리가 되면 장기요양에 진입하지 않고도 좀 잘 살아가실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 좀 잘하면 장기요양 필요 없이 좀 독립적으로 지내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 시기에 적절한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제 돌봄 체계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예방을 좀 더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역량을 가지고 이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방문 관리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부터 미리 노쇠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에 진입할 것으로 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님들의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는 좀 더 수급자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의 그 등급 판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등급이 조금 최대한 좀 다양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단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봄의 필요에 맞춰서 그래서 등급 자체를 좀 개편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장기요양 기관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요양원을 내가 차리겠다라고 했을 때 요양원을 차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요양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일종의 좀 편견 혹은 이제 요양원에 대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걱정 같은 것들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우선은 요양시설 자체가 좀 부족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립요양시설을 점점 더 늘릴 계획이 있고요. 조금 새로운 단위의 유닛을 만들어서 1인실, 2인실 혹은 부부실 같은 단위의 이런 요양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보통 한 달에 2번 의사가 방문을 해서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체크하고 필요한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계약의사 제도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문 요양원이라 그래서 요양원에 이제 의료 인력이 조금 더 많이 상주하는 그런 전문 요양시설을 더 확충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분이 현재는 2.3인의 어르신을 돌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돌보는 어르신의 숫자를 2.1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중증도가 높은 수급자분들의 방문 요양, 재가 요양을 할 때의 그런 수가도 조금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분들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조금 더 하는 것도 있지만 요양보호사 중에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어서 좀 대규모 시설에서 일정 시간 이상 좀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이면서 이런 요양 교육을 추가적으로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 선임요양보호사 자격을 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라는 계획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관이 이제 등록이 되는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지해서 그 기관의 정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 기관의 퀄리티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기관에서 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과 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는데요.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여기 지금보다도 더 평가가 많아진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점점 수준을 높여가면서 서로가 맞춰 나가면 이용자들은 믿고 이용할 수 있고 기관에서도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좀 요양원 그럼 이제는 그래 그쪽은 믿을 수 있지 이런 시절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계획서를 읽으면서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관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빡세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컨설팅, 품질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를 저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는 기간 거의 한 3년여 동안 저희에게 그동안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요양시설들의 면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양시설에서는 내부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정신없이 3년이 지나왔는데요. 올해 연말에 드디어 이 요양시설의 감염 관리 매뉴얼이 제작돼서 배포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좀 기다려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요양시설 내에서 감염 관리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대로 착착착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감염 관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환기 시설을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감염병 위기 시에는 진료 체계를 좀 더 갖춘다던가 하는 계획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급식과 관련해서 식사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에 이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해서 장기요양 요원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원래 장기요양 인력이라기보다는 의료 인력이었던 간호사, 그리고 의원에서 주로 활동하던 간호조무사인데 이제 장기요양 쪽에서 많이 일하는 간호조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정기 교육이 항상 원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직군들은 원래 항상 정기 영수를 받고 있는 직군인데 여기에 장기요양 교육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교육도 계획도 있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러면 장기요양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겠다 했는데 그럼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장기요양의 수요와 예측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정밀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불가피하게 장기요양 보험료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본인의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가 일본 같은 경우는 1.5%, 독일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그래서 본인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를 그 정도 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본인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이 작년 기준으로 0.7%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료율을 결국에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고지원 비율을 좀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이 계획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청구가 되고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카테고리별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세부 계획은 앞으로 2027년 말까지에 거쳐서 천천히 이루어질 계획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많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내가 실제로 뭐 이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향후 5년에 걸쳐서 조금씩 지금보다는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요양이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커지겠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새로 진입하는 기관들이 좀 더 많아지겠지만 감시도 많아지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세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5년 뒤에 이 계획안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됐을 때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